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자 2명을 압축하지 못한 채 사실상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 쪽 참여 없이 공수처장 후보를 선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예고했고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법치 파괴라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인터뷰 시간에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 연결해서 이 공수처 문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후보 추천위원회가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하는 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에 끝내 이르지 못했습니다. 오늘 합의 불발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상당히 아쉽습니다. 공수처법이 지난해 12월 30일에 법이 통과된 지 지금 10개월이 넘어서 11개월, 1년이 다 돼가고 있고 네. 또 공수처법 발효 시점인 7월 15일부터 계산해도 4개월이 넘었는데 공수처장 후보도 추천 못하는 국회. 정말 무능하고 자신들이 만든 법을 자신들 스스로 어기는 그런 국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수님께서는 끝장 토론을 해서라도 후보 선정에 박차를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혹시 이렇게 불발될 거라고 예상은 하셨어요? 불발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네. 그래도 지금 많은 국민들이 그걸 지켜보고 있고 또 이미 1차, 2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고 지난 16일에 2차 회의에서는 또 그 공수처장 후보 중에 이제 몇 분으로 압축하려는 시도도 했었다라는 언론 보도를 보고 오늘은 압축이 돼서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추천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기대가 깨졌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무엇보다도 지금 여야 간에 서로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신뢰가 없는 상태고 네. 특히 이 야당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공수처법 자체를 잘 아시는 것처럼 줄기차게 반대해 왔고요. 네. 그래가지고 작년 연말에도 이게 패스트트랙에 태워가지고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국회에서 법을 통과하고 나니까 또 이제 야당은 이번에는 공수처가 출범을 하기 위해서는 공수처장을 임명해야 되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둬서 이렇게 추천하게 하고 있었는데 야당 추천위원 몫이 2명이 있었는데 이 2명을 추천을 안 함으로써 네. 공수처 출범 자체를 막았던 것이죠. 막았던 것이고 지금 언론 보도로 약간씩 오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그 회의 내용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네. 야당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분은 애초에 오늘 어떤 2분의 공수처장 후보를 확정할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은 게 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금 10분 중에 4분으로까지 압축이 됐고 네. 다시 4분에 대해서 이제 투표를 했는데 이제 공수처장 후보 2명에 들기 위해서는 7명 중에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변협 회장이 추천한 판사 출신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5표 그리고 추미애 법무장관이 추천한 판사 출신의 전형정 변호사 5표 6표에 1표씩 모자랐는데 네. 이 5표니까 남은 게 2표잖아요. 네. 2표의 반대표를 던진 이분들이 바로 이제 야당 추천위원들이다라는 식의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로 봤을 때 아예 오늘 이제 2명의 후보를 확정할 마음이 애초에 없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야당 추천위원은 이 일종의 행정기구인데 자진해서 사실상 활동을 종료한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지금 이제 활동 종료, 나머지 위원들은 이제 활동 종료하는 거. 왜냐하면 회의를 열어도 의미가 없다. 뭐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도 이제 이런 식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런 야당 측 추천위원회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행정기구인가요? 제가 반문하고 싶네요. 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6조에 근거해서 구성되는 국회에 설치되는 일종의 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추천위원회입니다. 행정기구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요, 이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6조 7항에 보시면요, 처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네.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그 회의 내용만을 가지고 봤을 때 아마 야당 추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2분을 제외한 나머지 5분들은 야당에서 추천한 2분의 위원이 이 비토권을 너무 남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 회의를 열어도 후보를 결정하기가 난망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특히 언론 보도에 보면 이제 여당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이 아니고 당연직 추천위원인 대한변협 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시 회의를 한다고 해서 후보를 결정할 수 있을지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다면서 네. 다음 회의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다음 회의를 해도 의미가 없다라는 뜻에서 이제 회의가 종료됐다. 이런 그 평가를 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법 6조에 의해서 처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산되는데 네. 이게 추천을 하기가 난망하다고 보고 네. 사실상 이제 다음 회의 일정을 잡지하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민주당은 최종 후보자 2명이 정해지지 않으면 야당의 거부권, 비토권을 없애겠다, 법 개정에 나서겠다 이런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 어떻게 좀 정리를 하면 좋을까요? 정말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정말 무능한 국회고요. 네. 지금 법이 통과된 지 1년 가까이 돼 가는데 공수처장도 못 뽑고 후보 추천마저도 못하고 야당은 계속 법 자체를 반대해왔고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을 안 함으로써 사실상 공수처의 출범을 방해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당은 또 여당대로 그런 야당을 대화 협력 테이블로 끌어들여서 설득하고 정치력을 발휘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의 여망으로 지금 법이 통과된 공수처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됐는데 다른 정치 현안들에 밀려서 과연 공수처 이거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빨리 출범할 수 있도록 여당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느냐. 그런 면에서 저는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공수처 설치라는 것 자체에 뭐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예. 결국 이런 결론밖에 나올 수가 없었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근데 그렇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보자면 만약에 예. 법 개정에 나서서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고 초대 공수처장을 임명한다. 그럼 정치적 부담이 상당히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초대 공수처장인데 어떤 야당 이 반대하는데도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임명을 했다 이런 식으로 야당이 계속 비난을 할 거니까요. 네. 정치적인 부담은 남겠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연내 공수처 출범 가능할까요? 또 민주당이 그렇게 만약에 법 개정을 밀어붙일 경우에 네. 전체적으로 국회 일정이 파행으로 가거나 이럴 우려도 좀 있어 보이는데요. 글쎄요. 저는 뭐 정치학자가 아니라 헌법학자라서요. 법학자라서 뭐 그에 대해서는 뭐 제가 전문가적인 식견은 부족합니다만 국회를 야당이고 여당이고 국민들이 이제 나서서 압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비판을 하고 네. 왜 이러냐.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국민의 70% 80% 이상 일관되게 검찰 개혁을 위한 공수처법 통과를 원했고 그래서 가까스로 작년에 법이 통과됐다면 네. 야당 입장에서는 야당이 반대하던 법이라 하더라도 민주주의란 게 다수결의 원칙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까? 물론 다수결로 가기 전에는 대화와 타협이 있어야 되겠지만요. 네. 결국은 민주주의란 게 다수의 지배와 소수의 보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수결로 법으로 통과됐다면 일단 법을 시행을 하면서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그러니까 법 개정을 통해서 해결하고 공수처법을 다듬어가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야지. 네. 이 법이 통과됐는데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 안 해가지고 공수처의 출범을 방해하고 또 회의에 가서도 그 당 추천위원들이 뭐 계속해서 두 분으로 압축됐는데도 반대표를 던져가지고 한 표 네. 모자라가지고 5표로 이제 후보로 못 되게 하고 이런 식으로 공수처의 출범을 이게 지연시키는 것은 일종의 저는 그야말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통과시킨 법을 국회 스스로가 지금 시행을 방해하고 막고 있는 그러한 불법적인 상황이다라고까지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수님께 이것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공수처 네. 출범에 대해서 국민들 다수가 지금 동의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일단은 네. 어떤 방식이든 간에 국회 네. 차원에서 법을 제정한 것인데 네. 야당은 지금 공수처 출범을 왜 이렇게 지금 반대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글쎄요. 그것도 정치평론가 분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종의 표면적인 이유는 그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공수처라는 게 결국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니까 네. 그게 국회에서 후보를 이렇게 추천위원회가 임명을 추천해서 그러니까 사실상은 국회 선출이거든요. 예. 그렇게 뽑히지만 결국은 그래도 대통령 임명장을 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정부나 여당 측에 서서 야당 국회의원들을 공수처가 가진 그런 수사권이나 혹은 기소권을 통해서 탄압하지 않겠는가 그런 어떤 불안감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공수처가 출범을 하고 이렇게 되면 일단은 공수처법의 통과나 혹은 공수처의 출범을 막아왔던 야당 입장에서는 일종의 정치적인 기싸움에서 여당에게 밀리면서 내년에 무슨 서울시장 등에 대한 보궐선거에 임하게 되는 그런 정치적 상황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 복합적인 원인 때문에 이렇게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결국은 우리가 우리를 수사하는 건데 부담스러운 공수처를 왜 우리가 출범시키려고 하겠느냐 이렇게 또 반론도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교수님께 이거 하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법 개정하게 되면 야당의 비토권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의 비토권 이거 유지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법 개정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런데요. 지금 여당 의원들이 제출해가지고 지금 법사위에 네. 공수처법 개정 법안이 2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야당의 비토권을 완전히 없앤다기보다 야당에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2명을 딱 배당을 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국회에서 선출하게 위원들도 네. 네. 그렇게 하자는 거거든요. 네. 김영민 의원 같은 경우는 원래 법조 3륜을 대표하는 3명의 당연직 추천위원들은 그대로 둡니다. 즉 법무장관, 법원 행정처장, 변협회장 그대로 두고 지금 현행법은 나머지 7명 중에 4명을 2명은 교섭단체인 여당, 2명은 교섭단체를 이룬 야당이 추천위원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요. 네. 야당 추천위원 2명
있는 상황에서 7명 중에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되니까 네. 이게 그런 사람이 나오기가 힘들다라고 이번에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4명을 여당 둘, 야당 둘 추천위원을 이렇게 추천할 게 아니라 4명을 다 국회가 그냥 선출하도록 네. 하면 국회가 선출하면서 또 일종의 여야 각각 지지하는 사람들이 뭐 안배가 돼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네. 뭐 지금 개정안 자체도 야당에게 추천위원 2명을 확보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지 4명 전체를 국회가 선출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야당의 비토권을 완전히 없앤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이 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였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악뮤의 해프닝 들으시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